반도체 관련해서 설비 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투자가 늘었고요. 그 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는 무역 상사 이 두 가지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사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 두 분야에서 일본 경제에서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처음에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진 않았어요. 전문가 중에서도 뭐 반신반의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 미중 마찰이 있으면서 이 TSMC의 반도체 공장이 굉장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일본은 그 22 나노미터 그 이하로는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었어요. 없는데 TSMC도 처음에 왔을 때는 뭐 22 나노 그 정도까지 그 만든다. 그러니까 네. 첨단 그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랬는데 왜 그러면은 뭐 그 정도 반도체를 일본에서 만드냐 하면은 그 현재 그 첨단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본은 지금 자동차 산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차량용 반도체 아니면 소니의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그런 반도체 지금 TSMC와 같이 투자를 한 것이 소니하고 덴소거든요. 덴소는 이제 도요타를 위해서 그 부품을 만드는 덴소와 소니인데 그러니까 덴소와 소니가 필요한 반도체를 TSMC가 일본에 와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는데 그 구마모토 공장도 덴소하고 소니의 공장하고 가까워요. 네, 그곳에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 비용의 절반을 이제 일본 정부가 내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TSMC가 처음에 왔는데 이제 그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나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어딘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삼성이라든가 TSMC 보고 우리한테 와서 공장을 지어라 하기도 했지만은 또 일본이 이제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 주목을 받게 돼서 TSMC가 오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지금 일본의 이제 소부장이 굉장히 강하니까 강한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소재에서도 뭐 전 세계 뭐 30% 장악을 하고 있고 그 장비에서도 네, 그 정도나 그 이상 장비가 30% 아마 소재는 그보다 좀 높을 거예요. 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이제 반도체 공급망이 막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기업들도 일본에서 일정 부분 생산을 하면서 그러면 일본의 소부장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를 삼성이 반도체를 뭐 3나노, 2나노 이렇게 갈 때도 삼성 혼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필요한 소재라든가 장비도 누군가가 대줘야 되니까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와가지고 첨단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겠다 하면서 일본에 있는 소부장과 같이 협업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인텔도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 와가지고 이제 M&A도 해보겠다 하는 것이고 또 라피더스 같은 경우에 뭐 국책 반도체 회사기 때문에 일본의 대기업 8개가 참여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나라에서 그 주도를 처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또 경산성에서 저렇게 관여를 하면은 망한다. 이런 또 속설이 일본에 있어요. 경산성이 나서면 망한다. 네. 근데 지금 라피더스는 경산성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IBM이라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그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2나노의 그 공정 기술을 받아가지고 아이맥이라는 또 벨기에의 그 연구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장이 계속 지어지고 또 그 증설이 되고 한다는 것은 신설되고 증설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럼 이렇게 된 반도체가 나중에 결국에는 막 삼성도 위협하고 SK 하이닉스도 위협할 것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아무리 그 반도체를 양산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미래 얘긴데다가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만 국내에서 엔드 유저들이 국내 TSMC, 마이크론, 뭐 라피더스 또 삼성도 이제 제2의 연구소를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만약에 뭐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하면은 엔드 유저들이 일본이라는 국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의 소부장은 그만큼 일본 국내 안에서 자기들의 수요처, 자기들의 고객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소부장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증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본의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요. 그 일대에 다시 자기들 공장을 또 짓거든요. 그러니까 TSMC 공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거기다가 한국에서 아직 그 보지 않고 계시는 것은 반도체를 만들거나 뭐 홋카이도의 라피더스가 공장을 만든다, TSMC가 구마모토에 만든다. 그러면은 전기가 또 그만큼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탄소의 시대거든요. 탄소 중립. 그러니까 전기도 과거와 같은 전력을 쓸 수는 없어요. 이제 새로 지어지는 이 공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큐슈하고 구마모토 지역하고 또 홋카이도 지역이 친환경에 있어서 일본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친환경 전력.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반도체 공장들은 전력에 있어서도 탈탄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점에서 유리해지죠. 왜냐하면 이제 탈탄소가 계속해서 그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게 언젠가는 내가 만든 상품은 탄소 중립이다. 이걸 해야 상품을 팔 수 있는 그 시절이 오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친환경 발전 시설이 있는 곳에 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나름대로 이미 60이 된 아저씨가 그러니까 초로라고도 할 수 있겠나요? 분이 막 열심히 관리하면서 여기서 더 늙지 않으려고 여기서 새로운 병을 얻지 않으려고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사는 상사라는 이름 때문에 또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트레이딩 컴퍼니거든요. 그래서 그 무역을 하는 회사로만 생각하셨는데 처음에 네. 출발은 그랬어요. 처음에 네. 출발은 그랬지만은 일본 상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을 다양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사업체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무역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네. 아예 그 광산을 산다든가 외국에서요. 아니면은 그 전력 시설에 투자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외국에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또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M&A를 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 인수합병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자기네 사원을 보내가지고 그 기업을 더 키워서 팔려고 하는 그런 투자 회사이기도 하고 또 친환경 그 전력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생산 설비를 짓고 있고 일본의 상사들이 일본 내에서도 일본 밖에서도 지금 친환경 발전소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뭐 관여해가지고 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일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걸 판다. 아니면 뭐 외국에서 뭐 들여온다. 이 부분이 뭐 전체 크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전체 아마 수익 구조에서 20%나 뭐 30%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뭐 회사를 M&A하고 이런 것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이 상사가 이렇게 예전보다 잘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명문대 대학생들이 특히 문과에서는 가장 가고 싶은 회사 랭킹을 보면은 상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상사들이 그만큼 또 급료가 높아요. 도요타나 소니보다 상사가 훨씬 더 월급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모이면은 한국의 뭐 삼성이나 그런 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인재가 모이면 아무래도 그 네. 기업이 뭐 잘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사가 일본에서는 되게 그 주목을 받는 그런 분야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과거 상사가 해외의 곡물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뭐 자원이라든가 투자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히토리오 광산에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있었을 때 2009년 10년 그때도 한때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일본 상사들은 해외에서 그 원유를 사놨거나 그쪽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과연 대단한 것이 2020년 되니까 그거를 예상한 거죠. 자원 가격이 급등하면은 일본 상사는 또 돈을 벌겠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발표를 했죠. 내가 5점 몇 % 투자를 했다. 근데 그때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는 전 세계 증시가 뜨거웠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워렌 버핏이 내가 5.5%였었는데 7점 몇 %까지 올렸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사이에 상사의 주가가 뭐 2배 네. 다 오른 거예요. 세계 경제 다른 곳에서는 주가가 또 다시 확 내려갔는데 여기는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사고 나서 다시 발표를 할 때까지 2배 정도 올랐으니까 거기에다가 워렌 버핏이 나중에 9.9%까지 올릴 수도 있다. 올린 건 아니지만 올릴 수도 있다. 상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상사가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이고 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특별히 지금의 시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사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고요. 근데 상사 스스로가 그래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지만은 지금 원자재 가격은 이제 앞으로 안정될 거라는 예상이 많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상사 스스로가 우리의 이 다음번 올해 3월 결산에서는 사상 최대였지만은 내년 3월 결산에서는 올해보다는 못할 것이다라고 상사가 스스로 얘기해요. 대신에 이제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새로운 그 수익 구조 만들어 가지고 더 이제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당장에는 올해만큼 좋지는 않을 거예요.